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은 예선전을 마치고 본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표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 이름으로 제22대 총선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의 소리가 김준우 상임대표를 만나 녹색정의당의 총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성하는 정당, 성찰이 필요한 정당, 그리고 다시 뛰는 정당, 녹색정의당 대표 김준우입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를 맞이하시겠는데요. 네. 이번 총선 전망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분석들도 많지만 네. 특별한 비관이나 특별한 낙관은 없고요. 네. 저의 이제 일관된 목표는 네. 4년 전에 저희에게 지지를 해주셨던 유권자분들을 지금 마음이 상당히 떠나 있는데 네. 돌아오시게 하는 거.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진보 정당을 하고 네. 그 속에서 다시 신뢰를 얻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우리 녹색정의당은 독자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네. 민주당 중심의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으셨고요. 네. 오늘 최종적으로 네. 지역구에서도 선거연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 네. 유불리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제주 2공항이나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는 생태 파괴적인 정당에는 표를 줄 수 없다. 그럼 누굴 찍냐? 민주당을 찍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하는 당을 투표하고 싶다. 이런 시민들이 계시다는 거죠. 민주노총은 거대 양당에게 투표하지 않기로 정치 방침을 정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디 투표하냐? 그래서 저희까지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면 저희 관점에서는 실리를 좀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표가 양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좀 더 넓게 가려면 저희가 따로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지역구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한 것은 이제 중앙당 차원의 협상은 중단한다라는 것이고 다만 시도당 차원에서의 지역구 연대 가능성까지 닫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 하고 중앙당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녹색정의당은 제주 지역의 3개 선거구 중에 제주시 을 강순아 후보를 후보로 이제 공천하셨고 출마하고 있는데 우리 녹색당의 지원, 제주 지원책 특별한 게 있을까요? 지역에서 이제 어쨌든 전략 지역구로 강순아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 지역의 문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쟁점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제주 지역의 정치인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좀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결의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곧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출신 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내올 수 있다. 그런 전략도 갖고. 우리 맞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의당은 제주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의 13% 득표를 두고 그 전에도 15% 가까이 얻은 텃밭이 좋은 곳입니다. 정의당.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가 왜 정의당의 그 지지가 높을까요? 네, 일단은 기후 문제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20년 동안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그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는 정책들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왜 따로 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신데 집행 과정에서 보면 여당일 때랑 야당일 때 이야기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보면 부패 지수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이 특별히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독식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민주당의 한계를 또 유권자들이 잘 아시다 보니까 호남이나 제주 같은 데서
진보 정당에 또 기대를 많이 해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이 제2공항입니다. 네. 우리 정의당, 녹색 정의당은 항상 일관됐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입장도 한번 다시 말씀주시고 우리 제주를 위한 구상, 제주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주 2공항은 뭐 저희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이고 저는 도민들 대부분도 여전히 반대 입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 파헤치는 거 일변도의 공약과 정책으로 제주의 미래를 보존할 수 없다. 오히려 좀 가꾸고 아끼고 이런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가덕도 공항을 유일하게 반대한 정치 세력입니다. 사실 다른 진보 정당이라고 자임하는 정당들도 가덕특별법에서 다 찬성표나 기권을 했고 저희만 반대 표결을 했다는 점이고요.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제주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갈 거냐 다각도로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미래 혁신의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 대학이 조금 더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가 이제 사실은 주요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서울대 수준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나 R&D 역량 그리고 교수님들 숫자나 뭐 이런 연구 인력의 숫자가 더 확대될수록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인적 자원이 이제 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학을 넘어서 좀 넓히려면 예를 들어 제주교대 부지에다가 이제 서울에 있었던 혁신형 사회파크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혁신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실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의 정주 요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저는 화순에서 1만 원 아파트 실험이 있었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청년 공공임대 주택을 제주에서 최소 1년에 한 200호 정도씩은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좀 더 할 말이 많으실 텐데. 네, 사실은 더 많은데 여기까지가 딱 적정 분량인 것 같아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녹색 정의당 우리 총선에서 도민들이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유권자들에게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4년 동안 저희가 많이 실망시켜드렸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투표했던 정당은 아니지만 누구나 기대감을 가졌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실망감도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또 꿋꿋하게 저희가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쌍특검법 다 저희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었고요. 가결시켰습니다. 물론 일부 법안들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적은 의석수로도 참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1당, 2당에 복귀하지 않는 진짜 제3지대 정당이다라는 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반성하는 태도로 다시 뛰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인물들을 비례대표 지역구에 좀 내세우고 조금 더 혁신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다시 한 번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